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오늘 오전 1000명을 넘었던 확진자 수가 조금 전에 총 1261명이 됐습니다.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8일 만에 1200여 명이 급등한 셈인데요. 이제 서울 집단시설로도 코로나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도 이 코로나 속보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00명을 넘었던 확진자 수가 조금 전에 총 1261명이 됐습니다.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8일 만에 무려 1200여 명이 급등한 건데요. 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국면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월 26일 전일 대비하여 253명이 추가되어 114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16,734건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가 677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북이 268명입니다. 예, 확진자 수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12명, 확진자 1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도훈 네. 그래프로 정확히 짚어보면 이 8일 전에 31번 환자가 신천지교회에 연관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급격히 이렇게 1000명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라는 그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른바 팬데믹 대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일단 우려가 되고 오늘 오전 그 10시 기준으로 169명이 늘어서 126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또 오후 발표에서 더 28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그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됐고 여전히 대구와 경북이 일단 그 숫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서 수도 서울이 그 약간 사회적 감염, 그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거 하니까 우려도 있고 서울 시민들에게 점점 그 코로나 공포가 점점 실생활에 와닿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 특히 오늘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서도 그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 그 우리 에너지 기반 시설인 원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인 기반 시설에까지 코로나 공포가 옮겨가는 거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 교수님, 저 네. 화면 더 보실게요. 네. 벌써 이 급격하게 그래프가 가파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물론 1200명 선까지 넘었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의심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파를 수 있겠지만 조금 이번 주가 고비긴 하나 다소 진정세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좀 진정 국면으로 좀 조기에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희망 어린 좀 기대도 해봤는데 예. 이 신천지 교회 사람들의 그 이동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또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노출 경력을 또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들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환자 증가에 한 영향이 아닌가. 저런 이유가 바로 이 대구 지역은 물론이고 또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집단 발병 양상을 초래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 예상보다 훨씬 더 신천지 교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동선이 네. 예상보다 더 그래프를 가파라지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가 1261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12번째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73살 남성인데요.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하여 7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남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하셨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격하게 중증도 분류를 해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게끔 산소 마스크 치료나 아니면은 발열이 38.5도 이상 있어서 중증으로 분류하는 분들은 현재 13분 인공호흡기,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위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오늘 현재 5분 있으십니다.
오늘 12번째 사망자도 있었고요. 하정대 국장. 여기 질본의 얘기는 산소 마스크 치료하는 중증 환자가 13명이다. 지금 뭐 총도 대남병원 절반 이상의 사망자를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중증 환자 수도 계속해서 저희가 눈으로 봐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200여 명의 그 직원들 중에서 무려 114명의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정신병동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장기간 입원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25명이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지금 옮긴 상태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대구 전체에서 병상에서 이미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지금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새롭게 알려진 얘기를 하나하나 더 해볼 텐데요. 이 코로나의 기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 시설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울 한복판 을지로에 있는 SKT 본사 그리고 한국수자력 연구원 그리고 칠곡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까지 멈춰 섰습니다. 지자체가 신속히 집단시설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짚어볼 부분이 바로 집단시설인데 먼저 SK텔레콤 을지로 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금 이 본사 폐쇄에 들어갔단 말이죠. 네, 을지로에 있는 건물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음 달 1일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권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원 한 사람이 확진 판정, 1차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서요. 본사 건물을 3일간 폐쇄하게 되었고요. 문제는 재택근무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에게는 이미 내부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재택근무를 늘리겠다. 이런 공지가 나와 있는 바 아마 SK텔레콤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재택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정한 업무 공백도 우려가 되고요. 한수원 같은 경우도 본사가 폐쇄가 됐는데 예. 경주 본사에 있는 직원 1명 그리고 이 월성 원자력 본부의 직원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주 본사도 문제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거 상당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발전소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 출입 관리 시설에만 있었고 발전소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60여 명 정도가 자가 격리된 상태이고 출입 발전소를 폐쇄하고 다른 통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대중시설뿐만이 아니라 통신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국가 주요 시설 아니겠습니까? 국가 주요 시설로 코로나19가 퍼지게 됐을 때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욱더 크게 번지는 것은 아닌가 점점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 교수님, 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3일간 폐쇄 SKT 본사 그리고 직원 100여 명 자가 격리한 한수원 네. 미군 최초로 감염된 칠곡 주한미군 기지 이렇게 네. 집단 시설까지 전체로 감염이 되면 점점 옥죄어 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면 방법은 있는 건지 사실상 글쎄 유행 조짐이 본격화된 건 아닌지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네, 일단 저는 그 주요 시설들에서의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사무실 공간이 또 밀폐된 공간이고 예. 또 밀접한 그 공간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직장 폐쇄라든지 직원들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 방역도 방역이지만 이 정도로 집단 시설이 감염이 됐으면 이 방역 체제도 조금 이 각 기업마다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 정도의 생각까지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직장들은 지금 저 발열 장치가 지금 다 그 입구에다 장치가 돼 있고요. 또 출입구도 다 한쪽으로만 출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이런 감염자들이 타인에게 비말을 전파하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 국가 기관 산업망에 있는 그런 직원들은 절대로 이 노출된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전 질병관리본부장 입장에서는 정 교수님 봐셨을 때는 그냥 지금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굵직한 집단시설까지 폐쇄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히 서울의 확산 양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만 곧 5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곧 50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 지도를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동훈 의원님. 네. 지금 사실 코로나 청정 지역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서울도 좀 많이 확산세가 높아졌는데 지금 집회 금지는 물론이고 서울시도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잘 보이지만 서울에 구가 전부 25개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감염되지 않은 구를 세워보는 게 더 빠르겠죠? 지금 9개 그 구에만 지금 그 감염병자가 없고 나머지 구에 전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그 가능한 환자가 6,800여 명이 이르기 때문에 예. 아마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 환자가 늘어날 텐데 서울시는 일단은 그 대구에서 감염원이 많았던 그 신천지 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아마 지금 이제 진단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동 동선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숫자도 늘어나고 양상도 좀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자막에도 나갔지만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집회 말고도 효자동 이 집회까지도 좀 금지한다 이런 조치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박 시장이 서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걱정했던 이유는 아마도 명성교회와 은평 성묘병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8만 교인이 다니고 있는 서울 명성교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천지 교회보다는 예배 시간이 짧고요. 예배 중에 실제로 성도들이 말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상황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명성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은 신천지 교회 화면이었고요. 이창희철 평론가님, 부목사가 교인 다수와 접촉했다고 어제 2,000명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볼 건 이 명성교회 부목사의 동선이 좀 숨겨졌다. 혹시 동선을 감춘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교회 측에서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가 주일,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고 2,000여 명 정도 성도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동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자체 격리 이전까지 명성교회에서 일요일 예배를 포함해서 모두 8번 예배를 드렸고요. 그 기간 동안 누적된 인원으로 따지면 2,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그 예배당 안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저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설교보다는 이 소모임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많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부목사 A씨 같은 경우도 기간 동안 수차례 가정 방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 밀접한 거리에서 보통 식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소모임 형태로 서로 간의 대화도 많이 오가기 때문에 일반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보다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밀접 전파자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강동구에서 정말 능동적인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종대 국장, 지금 저희가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의 이 감염 현실화 얘기도 해봤다면 또 하나 서울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평 성모병원이거든요. 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다 이 알림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은평 성모병원 2월 초에 다녀간 분들은 빨리 1339에 전화해서 알려달라. 하종대 국장,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병원 내 감염 우려 때문에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병원하고 그다음에 교도소 아니면 군인, 이렇게 교회, 이런 식으로 다중 접촉자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감염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자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그냥 일반인하고 달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접촉자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은평구에 살다 보니까 똑같이 은평 성모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은 다 이게 연락이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 지금 발열이 있으면 확진해보고 아니더라도 자가격리에 좀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가 왔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도 지금 나오면서 대구 그다음에 칠곡 이런 데에서 서울에서 나오면서 지금 서울 자체도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 상태에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단시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SKT와 한수원 본사 그리고 이번에는 명성교회와 이렇게 은평 성모병원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통해서 집단 감염,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조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 만나볼까요? 아하, 천주교가 모든 교구의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36년 역사상 최초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도 미사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하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렇게 지역,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일상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해서 성지순례단과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1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31명이 성지순례단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정 교수님, 여기 부분이에요. 저 부목사 얘기도 했고 청성교도소 뒤늦게 신천지라고 밝힌 교도관 얘기도 했지만 특히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요. 제가 그냥 아주 짧은 지식이지만 기내에서는 그렇게 비말 감염이 멸균 작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부분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승객들이 그 좌석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기의 흐름 때문에 비말이 타인에게 옆 사람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데 그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그 승객과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람이 승무원에게 비말을 전달할 수 있고 그 비말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도 안동의 그 성지순례단들은 국내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저 국제선 승무원과의 접촉에서 비말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거네요. 일단 그 승객이 감염이 돼 있는 경우에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승객과 밀접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승무원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정리하자면 집단시설 말고도 이렇게 글쎄요, 그 집단시설에서 어떤 사람과 접촉이 많은 직업군까지 이렇게 퍼지면 네. 글쎄 뭐 저희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좀 우려 수준까지는 좀 임계점에 이르렀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방 방법으로 반드시 그 다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그렇죠. 본인의 어떤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대구 경북 확진자 수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만요. 대구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지정 음압 병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677명 중에서 368명은 입원 조치되었고 나머지 309명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격리 입원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의료진 부족, 병상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현철 평론가님,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대구 지역에 지금 이 의료진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우선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677명 중에서 368명 같은 경우는 대구의 각 병원에 입원이 또 추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309명은 현재 음압 격리 병동이 모자라기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자가 격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대구시 자체적으로 병의 어떤 중증도 기준을 나누어서 중증 환자부터 입원시킨다고 하고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입원시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병동이 상당히 모자라는 전문가들이 초반부터 경고했던 그런 상황이 현실화가 되었고요. 뒤늦게 의협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대구 시내 병원 2곳을 지정병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2곳의 병상이 500병동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확진자가 대구에서 더 늘어나게 됐을 경우 이 병동이 부족해서 이 경증 단계에서 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한의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 대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의 거점 병원들을 조속하게 더 지적해서 병동을 하루빨리 더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에 뛰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컨트롤타워 총괄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압시설이 부족한 이 상황을 빨리 재빠르게 좀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지금 오늘 들어온 코로나 속보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 그런데 국제사회가 한국의 코로나 확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꽤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장이긴 합니다. 다만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대 10,0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정부의 설명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JP모건 발표는 저희들도 읽고 그 의논은 했습니다만 그 판단을 신뢰하기에는 중국 측의 발표했던 그 전파력에 대한 통계나 이러한 수치들과도 여러 가지 좀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워낙 파장이 큰 보도에서 정부 당국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전 교수님. 그런데 투자은행인 JP모건이 한국의 코로나 사태는 3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 뒤가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0,000명에 달할 것. 이 전망 관측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좀 동의를 못하는 게요. 일단 중국의 양상을 대입을 했습니다. 예. 현재 대구 시민 24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구의 3%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 그리고 우한에서의 어떤 2차 감염 양상을 적용을 했다. 근데 사실 지금 대구에 발병한 양상은 그 대구 신천지 교회라는 밀집된 종교 시설을 통한 감염 사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에서 이 양상이 지금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러한 JP물관의 그런 질병 그 발병 예측은 우리 그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은 신천지 교회의 그 교인들이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점, 또 그리고 그분들의 신원이 다 그 확인이 안 된다는 점, 또 본인들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그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천지 교인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행동 반경을 최대한 줄이고 예. 가능하면 자택 격리를 스스로가 하고 그리고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 질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뒤가 코로나 정점이다. 그리고 최대 10,000명까지 확진자 수가 나올 수 있다는 이 JP모건의 분석은 교수님 말처럼 섣부른 판단이긴 한데 네. 변수는 말씀처럼 신천지 교인들의 동선, 이게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해외 다음 거 보실까요? 해외에서 이 한국 코로나 확산 사태를 얼마나 주목하는지 좀 알 수 있는 있어요. 하버드대 한 보건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1년 안에 인류의 40%에서 70%를 그러니까 5명 중에 2-3명을 감염시킬 거라는 전망도 했는데 이건 또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러한 그 예측은 이미 미국의 그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그 하나의 토착병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감기와 같은 양상으로 다음 시즌에 유행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치료제와 백신을 얼마나 빨리 우리가 개발하느냐. 그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죠. 사실 저러한 예측은 이미 중국에서 저 질병이 유행할 때 홍콩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저러한 예측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은 저러한 예측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신과 앞으로 이 코로나 종식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예. 현재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비축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구 경북의 상황에서보다도 약간은 좀 부족한 좀 그런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음압병수 부족하다는 얘기도 네. 계속 나오니까 정 교수님 그러면 아까 백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고비다 정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의 종식 선언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럼 이 부분도 백신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저 부분은 백신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예.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의 질환,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인플루엔자지만 신종플루 그런 세 가지 신종 감염병의 유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코로나19의 경우도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2009년도의 신종플루보다도 훨씬 더 빠른 양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예. 그리고 치명률도 훨씬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환자의 급속한 증가, 따라서 질병의 유행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정 교수님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신천지 교인들의 광범위한 동선이 최대 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변수만 통제가 되면
정부가 보는 것처럼 4주,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만 잘 막는다면 4주 안에는 분명히 이 코로나가 잦아들 거라고 전 교수님도 보시는 거예요? 그 정부가 말한 4주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대규모 발생에 대한 집단 양상을 잠재우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많아질 수 있고 많아질수록 더 이 지역사회에서의 확산 그게 빨라진다는 거죠. 예. 그 빨라지게 되면은 지금 대구 신천지 교회 같은 그런 양상의 집단 발병 양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질병의 유행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있지만 네. 최소 2달간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이동이라든지 활동은 좀 제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는 것들도 제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 뒤가 정점이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최대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라는 JP모건의 발언에 정부는 섣부른 관측과 판단이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 그럼 본격적으로 신천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선이라거나 자신들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좀 꺼려했던 거죠. 이 코로나 확산 그 중심에는 신천지 교단의 비협조와 거짓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신천지는 그동안 정부의 협조에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중국 우한과의 연결점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이 사태를 고의로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의도적 비방의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3만 명 있잖아요. 그 발언들이 우리 친구들이 누구시라니까. 우리 정도는 하나도 안 그랬어. 저는 오늘 이슈 중에 이 소식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그 신천지 교회를 취재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사실을 깨달은 12월에야 신천지가 우한에서의 모든 모임을 중단했다. 이런 좀 다소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를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불렀죠?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죠? 예. 발상지가 우한인데 만약에 우한에서 그 신천지 신도들이 그 코로나 균을 갖고 만약에 국내로 들어와서 특히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받다면은 그게 중요한 감염원이 아닌가. 그것만이 감염원은 아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감염원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신천지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한에 그 교회는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는 증언들에 따르면은 12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그 우한에서 신천지 관련 모임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신천지가 우한에서도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중간에 공안이 중단시켰다.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교리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코로나 문제의 시발점을 정확히 안다는 차원에서도 신천지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아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정대 국장, 분명히 신천지 측은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우한에 있는 지회, 교회가 폐쇄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 증언, 신천지 교회의 증언이 정확한 시점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한에서 12월 8일에 정확히 발병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한에 있던 시민이 정말 신천지 교인을 타고 한국에 넘어왔는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중국 당국이 수년 전부터 신천지 교회를 폐쇄했다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이제 포교 활동하는 큰 지휘 방식을 이제 폐쇄한 거고, 실제로는 저렇게 이제 중국 당국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 10명, 20명씩 소규모 모임으로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천지 교인 같은 경우에도 증언하기를 11월까지는 사실 중국 자체가 얘기를 몰랐고 12월경에도 사실은 12월 1일 날 영우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 당국은 현재 1호 환자가 발생한 12월 8일을 발생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거를 실제로 보도하고 당국이 이거를 공개하고 이거를 방역을 시작한 건 12월 한 20일경이거든요. 그리고 우한이 봉쇄된 거는 12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설령 우한에 신천지 교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2월 하순이 되기 전까지는 그의 중대성을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까지 포교 활동을 했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적어도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 되면은 7개월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주 그것도 밀집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4일,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이면 50시간 가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렇게 1대1로 거의 가까이 받기 때문에 그 밀접 접촉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설령 우한의 교인이 만약에 자기가 무증상일자라도 감염이 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가르치는 한국인 교인한테, 신천지 교인한테 걸렸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방역 당국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추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신천지 교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한 내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 확산 뒤에 한국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럼 하정대 국장의 말을 받아서 얘기해보면 12월 중순까지는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우한에 신천지 교회가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면 글쎄요. 이제부터 좀 우리가 감염원을 좀 찾는데 증언이 좀 뒷받침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단계에서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른 중국인들도 한국을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못 내렸잖아요. 후베이성 경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나마 늦은 늑장 조치였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 중국에서 넘어온 게 감염 경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겼죠. 따라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천지 교단에 의하면 2019년 이후에 한국에 온 신천지 교인이 88명이라고 합니다. 이 88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철저한 전살관리로 신도 동선을 100%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버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신천지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성도 명단이나 본인들의 여러 가지 유관 장소 명단이 지금 지자체가 확보한 명단과는 좀 다른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결국 저 88명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100% 진실이라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버를 받아서 보게 되면 실제로 몇 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지사 신천지가 정부 당국에 협조를 한다면 외국 신자들의 입국 내역이 담긴 저 서버까지도 우리 정부 방역 당국에 제공을 하는 게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정대 국장,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신천지 측은 이 교인들의 출입국 과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체크를 하거든요. 모두 아이디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회 입출입이고 이거 출입국 같은 것도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신천지가요? 저 사람들이 이제 88명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서울 경기에만 체류하다 출국했다는데 저거 자체도 좀 문제는 있는 게 그러면 서울 경기에 저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람이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한국인들이 서울 경기에만 있었냐? 그 사람이 대구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말 자체로서 신천지 교회가 어떤 감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증 증거는 안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신천지 교회만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다량의 이 환자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냐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월 20일에 우리가 첫 환자가 나왔잖아요. 1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중국인이 들어온 사람이 무려 28만 8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오는 사람이 매일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중국인이 줄었지만 제가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처음으로 1000명대로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같은 경우 19,000명씩 하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신천지 교인 몇 명한테만 다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 집중하는 이유는 이 우한과 연결고리를 찾아봐야 핵심 전파지가 됐기 때문에 신천지가요. 그래서 한번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 이도훈 의원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천지가 감염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신천지 그 관계자 증언은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그 정부가 신천지 쪽의 책임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탈리아 정도에 확산되고 있지만 아까 그 JP 모건이나 하버드대에서 예상한 것처럼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책임을 따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책임을 따지게 되겠죠. 그런데 잘못해서 자꾸 신천지를 부각하면은 어이없게도 또 우리가 마치 코로나의 그 본원지인 것처럼 책임자인 것처럼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신천지와 우한의 연결고리도 차분히 살펴보되 그런 이도훈 의원님 설명처럼 정치적 판단도 좀 고려를 잘 해야 되겠군요. 코로나 확진자인 신천지 교인들에게요. 정부 당국은 동선부터 가장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밝히지 않은 동선들이 뒤늦게 그리고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선이라거나 자신들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좀 꺼려했던 거죠. 원체 조직의 생리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동선을 자체적으로 다 공개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좀 협조에 미진하다거나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답답한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지금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신천지 교인이 본인의 동선을 좀 감추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네, 이 111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역학조사에서 가자 보건소와 북가자 일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가입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근처에 동주민센터 CCTV를 분석해 보니까 밝히지 않았던 곳, 북가자 이동, 남가자 이동, 또 홍은 이동 주민센터에서도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뒤늦게 방역당국이 해당 세 곳의 동주민센터에 방역을 실시했고요.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용인의 확진자 같은 경우도 끝까지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휴대전화 GPS를 조회해보니 2월 16일 대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날인데 지금 왜 이렇게까지 역학조사에서 본인들의 동선을 숨기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신천지라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더욱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포교 방식이 추수꾼 방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일반 교회나 일반 사람들 교육센터 예를 들면 꽃꽃이 교육이나 인문학 강좌 이런 걸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동선이 드러나고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정체가 밝혀지는 게 바이러스 감염보다 더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거듭 뉴스탑10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서서 모든 교인들에게 동선이나 역학조사에 100% 협력하라. 지금 메시지 정도는 부족해요. 직접 나와서 육성으로 말을 해야만 이 곳곳에 퍼져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쎄요. 화면 CCTV와 GPS라. 이도훈 의원님. 이거 글쎄요. 매번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전자장치를 사용해서까지 동선을 파악할 수 없다면 이 방역 속도에 정말 더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여만 명을 다 일일이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이분들이 뭔가 교회를 보호하고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우한에서 한창 감염자가 증가할 때 어떤 분들이 침을 엘리베이터 버튼에 묻히고 또는 손잡이에 묻히고 그래서 정말 혀를 차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조사를 계속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방역에 어떻게 하는데 반대가 되는 중국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협조하는 지금 상황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21만 2천여 명의 명단을 모두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 사람들을 모두 전수조사해가지고 그거를 과연 감염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진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매일 확진 검사가 이루어지는 사람 숫자가 한 6천 명에서 한 7천 명뿐이 안 돼요. 물론 이걸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2달 안으로 20만 명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실제 의심 환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열나고 조금 속이 답답하거나 이런 인물들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신천지 신도라고 할지라도 명단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뭐 발열이 있다든가 의심이 된다든가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21만 2천 명 모두 자택격리를 2주 또는 3주까지 해라 하고 그 사람들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혹시 접촉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의심된다면 자택격리를 스스로 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동선을 추적하고 또 확진 검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이 사이에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말씀처럼 물론 신천지 측이요. 어제 21만 명의 전체 교인 명단을 정부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비협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부 당국은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집회 참여자 20명 명단을 저희가 통보받았는데 저희가 통보받지 못한 그러면서도 대구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저희 시설 명단을 받았는데 그게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원본과 대조하고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동선을 거짓말로 얘기한 게 문제가 된다면 두 번째 건 어찌 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병일 교수님. 이 부분이에요. 나중에 확진자로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뒤늦게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히는 부분. 이게 오히려 첫 번째 문제보다 방역망을 더 촘촘히 못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이 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 카톨릭 병원의 경우에는 간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그 딸이 간을 기증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사실은 신천지 교인인데 그런 사실을 의료인들에게 전혀 알리진 않았어요. 나중에 확진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의료진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보건소의 감염병원을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예. 이 팀장이 신천지 교인인데 그 사실도 또 숨겼습니다. 나중에 확진이 되고 나서야 또 실토를 합니다. 그 덕택에 또 이 보건소 직원들이 감염병원을 담당을 해서 이 시점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격리가 됐어요. 그 탓에, 예, 네, 그렇죠. 예. 보건소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교도소에서 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이 사실은 교도소에서 또 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되면은 또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수용되어 있는 이 죄수들을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도 뒤늦게 자기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실토하는 등 수감자들을 또 옮기는 네, 그렇죠. 이런 면에서 공직자로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방역 총괄 업무를 하셨던 분으로서 동선을 거짓말하는 것보다 뒤늦게 본인이 확진자인데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이미 다 병을 퍼뜨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실토하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신천지에서 제공한 21만 명 교인 명단 역시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21만 명 말고도요. 신천지 교인 신분 자체를 숨기는 교인들이 상당수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인가 올 1월이요? 12월인가 같은데요. 예. 요 몇 달간에 10만 명을 한번 교육생을 모아보자. 그래서 네. 10만 명을 전부 다 일산 킨텍스로 데려와라. 4만 5천 정도, 5만 정도. 그 정도로 모였습니다. 결국 21만 5천 뭐 정도의 명단이 예. 나왔다면 네. 거기에 5만 정도는 더 붙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한 전문가의 증언은 그럼 21만 명이 아니라 26만 명이라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지 그럼 그냥 또 5만 명이라는 주장을 그냥 흘려들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측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제공하는 명단, 예. 성도 숫자,
장소에 대해서만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강제 집행이나 압수수색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신천지에서 제공한 명단 21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신천지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본인들 성도가 24만이라 했어요. 여기서 벌써 3만 명 차이가 납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해외 성도라고 하지만 지금 해외 곳곳에 교회가 있긴 해도 그게 3만 명 가까이는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고요. 더 큰 문제는 저희도 여러 번 지적한 교육생입니다. 신천지에서 매년 교육생들, 신규 성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은 일부는 본인들이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는 것조차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료를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도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 이 교육생이 3만 6천 명이었고요. 2017년에 3만 1천 명, 그리고 2018년에 3만 4천 명. 매년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교육생이 신규로 유입되는 겁니다. 이들이 본인이 신천지 교육생인지도 모른 채 계속 활동을 한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확진자와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 교육생 명단 신천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안 주는 것뿐입니다. 이 교육생 명단까지도 반드시 확보해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 야종대 국장이요? 이 교육생이 더욱더 중요한 게요. 그냥 신천지의 신도는 이미 이제 자기 아이디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주 4일, 그것도 매일 3시간, 그래서 한 달이면 50시간, 7개월간 35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만 신천지 교인이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1년에 3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 정식 신도가 아니면서도 감염됐을 가능성은 더욱더 높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신천지 본 교회 측에서 이 사람들을 명단을 더 빨리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저희는 신천지 교리에 집중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좀 전향적인 정부 당국 협조가 신천지 교단 측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대처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지 마시고 무조건 주시면 아껴 쓰겠습니다. 영상을 좀 만나봤고요. 오늘 실시간 검색을 좀 일찌감치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하면 관악구의 확진자가 2명이 됐습니다. 근데 감염 경로를 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민 관악구 주민들이 꽤 불안에 떨 것 같은데요. 이 강남구 확진자 얘기도 있고 국회에서는 코로나 3법이 긴급히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당의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 얘기를 지금부터 관련 소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 한번 보실까요? 이 얘기를 지금부터 먼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대구 경북 시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요, 이 코로나 사태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혼선만 주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 이렇게 다소 부적절한 농담으로 비판을 받았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어쩌면 우리보다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는 일찍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국경을. 장관 아시죠? 예초부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비가 그냥 새는데 바닥 아무것도 닦거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직선을 다했습니다. 뭘 다 했어요, 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그럼 경기 수용을 해야죠.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경기 수용을 합니까? 특성 자체가 검역에도 걸려지지 않는 별도 없고 기질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앞서 돌아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글쎄요, 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도원 의원님. 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 이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걸 두고도 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무한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1호 확진자가 중국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20일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작년 12월 20일 날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는 지금 수십만 명의 중국인, 그리고 또 물론 중국에 사는 우리 교민도 들어왔습니다만, 그럼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들만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중국인들은 괜찮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예. 지금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관련된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검진이 좀 더 확산이 되면은 다른 감염원에 의한 또 확진자도 많이 나오겠죠. 지금 보면은 박능우 장관뿐만 아니라 문정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 쪽의 책임으로 많이 몰아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문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국의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박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감염병 차원에서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무적 이런 고려에 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이도원님 하나 더 질문드리면, 설사 이게 사실에 근접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파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방역 체계와 어떤 국민들을 좀 어루만져주는 방역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의도 자체가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주무장관의 얘기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감염병 자체, 코로나 대응 이런 거보다는 어떤 책임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3월이 되면은 3월 전국의 문제, 이런 고려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 중에 그래도 조금 그런 고려가 없이 팩트 위주로 하는 거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 장관 얘기는 사실과 맞지 않아요. 박 장관이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통계를 보면요, 중국인이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중국인이 거의 약 한 70-80%를 차지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한 이제 60%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전체 중국인이 1월 20일부터 첫 확진자부터 지금까지 무려 28만 800명이나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오히려 10만 명도 안 되는 우리 한국인이 오히려 중국에서 저거를 걸려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고, 또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실은 대부분 와서 갔다가 간 사람들보다도 중국에 원래 있다가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어떤 근거도 없이 다 똑같이 발열 체크하고, 중국인도 발열 체크하고 우리 한국인도 발열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는 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한국인이 오히려 주범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능우 장관이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다가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를 해왔죠. 정부에서는 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보다는 감염학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1146명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김종욱 교수님 감염학회가 추천하지 않았다는데 지난 2일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감염학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 권고했거든요. 이게 또 거짓말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노후 장관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23일 전에 이미 그 대한감염학회에서 소위 제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예. 그동안 대부분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정확히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되면 돈손을 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해는 되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국자가 3만 명이 되지 3천 명으로 줄었다고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검역을 한다라고 한 것도 알겠고요. 예. 고용량이 우리 고용량이 한 4분의 1이 중국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이중전선에 처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유입을 막아야 되고 외부의 유입을 막아야 되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을 막아야 되고 이중전선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유인들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일시적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항구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방 통제 조치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편집국장은 한국 사람을 경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 얘기 나온 것처럼 저희가 WHO 권고 조치를 준수해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제가 볼 때 중국한테 얘기를 해서 좀 14일 정도 좀 일시적인 좀 제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전선을 좀 하나 대구 경북 지역으로 좀 특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박노후 장관의 말 중에 또 하나 아까 같이 들으셨지만 우리가 정부가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고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이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냐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지금 여당, 청와대,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기승전 신천지입니다. 깔때기 같아요. 모든 게 신천지로 모아집니다. 물론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 방식, 그다음에 폐쇄적인 어떤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범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는 해요. 그리고 신천지의 책임이 많다는 것도 아마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럼 야당도 아마 그럴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신천지 때문이든 중국인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 때문이든 간에 결국 방역의 문제로 결국 우리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번지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이 책임을 지고 국정운영 주체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어. 또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야. 그 결과에 대해서 변명하고 책임을 지기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대면 한두 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건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운영 주체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박노후 장관 발언 말고도 어제 대구 봉쇄 발언으로요. 문 대통령까지 해명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결국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구 경북을 측정해서 대구 경북에 대한 봉쇄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봉쇄 정책 전체를 질문을 했었고요. 방역 당국에서의 그 표현이었고 봉쇄라는 표현을 이미 한 달 전부터 썼습니다. 신중하지 않은 표현, 또 오해가 있는 표현을 통해서 혼란을 드리고 불안감을 드린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 대구 봉쇄 발언 논란 브리핑을 한 홍익표 대변인이 결국 사퇴를 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그래도 후폭풍이 좀 있습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봉쇄라는 그 말이 이제 홍익표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을 때 무슨 중국을 봉쇄한다는 건가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을 봉쇄한다는 얘기가 나서 다들 깜짝 놀랐죠. 안 그래도 지금 대구 경북 시민들 주민들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김부겸 의원의 말대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됐죠. 오늘 결국 사의를 표명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보는 문정부의 인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오늘 사의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언론의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정말로 여권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게 하는데 왜 또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이 됐냐면은 4.15 총선이 지금 50일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들 알다시피 이른바 TK 지역이 제1야당의 정치적 근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길 또 봉쇄한다는 말은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무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겹쳐서 상황이 커졌는데 일단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선거, 정무적 판단 내려놓고 일단 이 위기의 그 상황까지 온 이 코로나 문제에 일단 해결하는 데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어제 2번 해명하면서 진땀을 뺐는데 홍익표 의원에게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이 봉쇄라는 표현 자체를 기자들, 취재진이 애매모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봉쇄라는 그 단어가 등장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감염 그 병과 관련해서 봉쇄와 완화 두 단계가 있다니까 순수하게 정치적 봉쇄, 물리적 봉쇄 이런 거보다는 코로나 그 균을 차단한다는 차원의 봉쇄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기자들이 요구했을 때 홍익표 대변인이 이동수단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통제한다는 말을 하니까 듣는 기자들은 누구나 우한같이 봉쇄를 한다는 걸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홍수석 대변인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보고 또 그런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내 인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구 봉쇄 논란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오늘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미국 타임즈 분석인데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몇 가지로 들었는데요. 한국의 뛰어난 진단 능력,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가 한번 화면을도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재동 국장.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뜻이다. 뭐 일견 맞는 말로 들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을 하는 뭐 의도가 뭔지 뭐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저기서 일견 맞는 측면은 왜 그러냐면은 타임즈에서도 분석을 할 때 일본의 이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3,700명 이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걸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전수조사를 하려면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전수조사를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 어제까지 일본은 전체 확진 검사를 한 사람이 1,800여 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제까지 한 사람이 무려 3,6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즈에서도 어떻게 3,600명이요? 아니요. 36,000여 명. 36,000명. 명. 예. 타임즈에서도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지? 이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진단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21만 2천 명 지금 신천지 신도 가다 놓고 한꺼번에 못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왜 처음에 매번 사람 숫자가 올라가면서 계속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느냐? 그게 진단 키트 수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정도씩만 못하니까 확진자가 그 정도뿐이 못 올라간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왔어요. 우한 같은 경우에 매일 확진자가 한 500명 정도뿐이 안 가고 실제 우한 위는 한 10여 명뿐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잘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올라간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감염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 이게 어떻게 국가의 체계가 잘 작동해서 그러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많이 감염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그거를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 의료진 체계가 그래도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 얘기를 가지고 또 다시 말해서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한 거죠. 초기 방역을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박능우 장관의 발언 그리고 박강원 의원의 발언까지 어찌 보면 논란을 불이킬 수 있는 소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사실 오늘 정부 당국 청와대가 가장 놀랐던 건 저 발언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았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런데 대구의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혹시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된 거 아니냐,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엄청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좀 배석했던 저 빨간 원로에 있는 사람이 이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거든요. 만약 경제부시장 확진됐으면 같이 있었던 뭐 장관, 뭐 유은혜 교육부총리, 진영 장관, 그다음에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다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 교청회장이 확진자 나중에 판명됐는데 같이 회의석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 자가격리하고 검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일단 저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회의석상에 있었던 저 장관들과 대통령은 뭐 다시 검사를 받아도 되는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저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만약에 저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일이 좀 커질 뻔한 거였죠. 그러니까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대통령과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 네, 그럼요. 대구 경제부시장이 있었고 그의 비서가 확진자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배석했던 인물들 물론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대구시의 절반 정도의 공무원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전선이기 때문에 대구가 비상인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대구시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정부의 코로나 초동 대처가 실패한 거 아니냐 곳곳에서 여러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지금 여러 가지 불이 붙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게 참여 인원 뭐 자세히 보면은 지금 저희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70만 명이 현재 상황에 넘었다 그래요. 반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은 이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0,000명 정도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확산세가 좀 뜨거워서 글쎄요 지금 코로나 시국 국민들이 지금 힘든 시국에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누는 건 더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총괄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질 때까지 저는 이런 문제로 국론이 갈리는 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시겠지만 대구나 부천 지역 같은 경우 시민들이 월세를 받지 않거나 내리는 방식 또는 아니면 음식점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 직접 가서 사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능력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는 알겠지만 저런 청원을 통해서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가 제가 볼 땐 세 가지인데요. 기본을 잘 지켜야. 예를 들면 마스크, 손수정제가 잘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 발언 핵심이 신천지, 신도 방역 빨리 했어요. 속도를 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인력시설 빨리 거기다 배치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공론이 불안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적어도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에 대한 탄핵 논의보다는 국민의 힘을 모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가는 게 전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원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이 뜨겁고 맞불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도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럼 다음 주제 한국인 입국 금지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참 그러게요. 이러다가 방역 낙제 국가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이제 발원지인 중국이 되레 일부 공항을 중심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서 오늘 일본마저도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구와 청도를 언급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当分の間、入国の申請日前14日以内に韓国のテグ広域市及び慶尚北道チョンド郡に滞在歴のある外国人につい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入管法に基づき入国拒否の措置を講ずることといたします。 물론 대구 청도 체류자 입국 거부, 일본도 전제를 달게 했습니다만 우리를 향해서 빗장을 걸었는데 이도훈 의원님 이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마저도 그랬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렇게 따라하는 건 아니지. 전 그게 제일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나 모리셔스 같은 나라들이 다 굉장히 원망스럽겠지만 반대로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은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중국, 일본, 우리 이웃 국가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신종 코로나 19 이게 원래 우한에서 발원된 건데 자꾸 이렇게 대구, 청도 거론되면은 마치 발원지가 한국의 대구, 청도가 될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예. 문 대통령께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역으로 한국의 어려움은 중국의 어려움일까요? 과연 중국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국의 어려움은 일본의 어려움이라고 일본이 생각할까요? 외교라는 것은 선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국가 이익,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는 모든 나라가 자기 국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고, 우리의 그 외교, 우리의 감염 대책도 바로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아마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마저도 이렇게 빗장을 걸었기 때문에요. 이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잦아든 중국은 더 냉정해진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한국 입국을 속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제한 조치 안 했습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그런 조치는 한국 국민들에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도 많습니다. 양해하고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就等于送到家门口，中间这不接触就等于这个整个这个过程中相对是隔离的。看看今天从韩国返回到青岛的一个个的出关被强制隔离了。 글쎄요, 입국 금지 조치, 한국이 입국 금지 조치야 그 나라가 하는 거라고 해서, 글쎄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항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정대 국장, 그 입국 금지시킨 국민들, 우리 국민들을 대단히 열악한 곳에 격리 조치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에서 호텔에 우리 한국인들을 격리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오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거기에 한인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영사관에서 급히 히터를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을 지금 현재 격리시키는 건 이해는 될 만한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지금 후베이성 2위에서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가 10명에서 한 20명 사이입니다. 13억 인구에서 10명에서 20명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5천만에서 100명 이상 나오는 거하고 지금 중국인들이 오히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한데 우리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시킨 게 크게 문제였죠. 근데 이제 적어도 한국인들을 강제 격리를 시키려면은 맞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잘 수 있는 곳에 갖다 줘야 돼요. 식사도 제대로 좀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한국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무시처사고, 그리고 심지어 사전에 우리 정부에 전혀 알려주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격리시설도 열악한 것. 우리 외교가 좀 더 항의를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외교부 그래서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코로나 소식과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5개 만나볼까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원인이라고 박능호 장관 말 같은데요. 중국엔 말 한마디 못하고 자국민 탓. 예.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무슨 집값을 잡겠는가. 예. 질병 관계자 의료진 너무 고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예. 곧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시킬 거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좀 다소 풍자 섞인 댓글도 있고. 마지막 볼까요? 기부해주신 연예인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꼭 이겨낼 겁니다. 예. 이 마지막 관련 소식과 관련해서 다음 주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예. 오늘이 한 대형 마트의 모습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등 긴급히 마스크 수급 정책을 내놨지만 오늘부터 당장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 마스크 대란 현장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마스크는 끝났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마스크는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네, 내일은 물량이 없어서 취소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뭐 이제부터는 이제 마스크가 약간씩 동이 난다는 얘기도 접했는데 오늘 정부가 이제 공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스크 수급을 하게끔 홈페이지를 했는데 지금 다운되고 이렇게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이건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물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아요. 좀 기재부 얘기를 보면은 하루에 1200만 장 중에서 이제 90%를 국내 시장에 공급 판단하는 거고 나머지 10%는 어디 갔을까요? 어찌됐건 그 중에 50%를
농협 우체국 같은 데서 이제 판매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인당 5장으로 구매 제한한다는 거예요. 농협 쇼핑몰 같은 데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체국 쇼핑에 있는 화면인데 사람이 갑자기 몰리잖아요. 인터넷 쇼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물량을 많이 공급하고 싶지만 이게 하루에 뭐 1억 장씩 씌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이 마스크의 중요한 부품을 또 중국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량을 지금 한꺼번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우리 시민들이 줄을 서서까지라도 저렇게 좀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 마스크 한 인원에 제한하긴 합니다만, 제한적인 마스크 또 수급 대책이 또 조만간 나오기니까요. 여러분들 좀 잘 지켜보십시오. 다음 주제 만나보기 전에 이 화면 한번 가실게요. 보겠습니다. 탑스타 개그맨과 배우들이 이렇게 대구 경북이 힘을 보태겠다. 그래서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타파에 준비한 마지막 주제에서 이 부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약한 흠이지만 대구로 찾아간 의료진께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